안녕하세요. 마인드 코치 김종환입니다. 자, 드디어 조금씩 더위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날씨는 상관없는데 제가 더운 걸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반팔 입고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오늘 자존감 키우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주제를 합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자존감 깜빡하고 못 키웠더라면 지금이라도 키워야 돼요. 자존감이 없는 상태에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루를 버티면요. 정말 불안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긴장이라는 것과 머릿속에 나쁜 상상하는 것과 여러 가지 쌓이다 보면 수능 장소 들어가는 자체가 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기 때문에 자존감을 키우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한테는 뭡니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존감을 키우는 것 중에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존감 얘기하죠. 그런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저희 심리학에도 공식이 있거든요. 보세요. 자존감 자체를 키우는 것 중에 하나는요. 어떤 재료, 부재료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란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할까요? 네. 이게 간단한 건데 자기 존중이란 것이 필수가 됩니다. 자기 효능감 더하기 자기 존중이 돼야지만이 바로 뭡니까? 바로 자존감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향상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하나가 빠지더라도 자존감 쉽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감정이 그냥 좋았을 뿐인 거지 실제 내가 나를 지탱할 수 있는 자존감이 키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효능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기 효능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안에 부수적인 재료를 말씀드리면요. 먼저 공부예요. 내가 배우려는 어떤 내가 새로운 것을 계속 습득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자기 효능감을 지탱해 주는 거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좋은 경험 이 좋은 경험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것도 나의 자존감을 자기 효능감을 키워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존중은 아주 쉬운 건데 자기 존중이 뭘까요? 그냥 감사함이에요. 이 감사함이라는 겁니다. 실제 어떤 친구하고 어떤 친구를 만나보면요. 말끝마다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친구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요. 이미 자존감이 높아요. 높기 때문에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저하고 상담을 할 때 보면 제 생각이 어떤지가 궁금해서 오는 친구들이 많지 실제 그 친구들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하고 스스로 자괴감을 가지면서 하는 상태는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감사함이죠. 그런데 이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끝마다 감사한데 제가 특히 얘기하거든요. 이거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기숙학원에 있든지 내가 재수 종합반에 있든지 집에서 혼자 하든지 지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학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제발 여러분의 눈에 띄는 누군가를 봤을 때 제발 감사합니다 표현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감사라는 단어를 계속 내가 하자마자 뇌가 인지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고 뇌 호르몬 영역이 완벽히 달라집니다. 감사하면요 실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도파민도 생성이 돼요. 그런데 말끝마다 짜증나, 싫어, 쟤는 재수없어 라는 등등의 나쁜 말을 하면 바로 뇌 영역에서 뭐가 나온다?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 스스로가 생성하다 보니까 내 신체 안에 있는 장기에도 살짝 이상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성 위염, 스트레스성 장염 등등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들을 위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 재미없는 거 왜 듣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미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어렵지 않죠? 감사함을 많이 표현하세요. 감사함을 표현하죠. 뭐가 생긴다? 타인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거 아세요? 대인관계 문제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실제 상대가 나빠서? 내가 못나서? 아니에요. 실제 대인관계 문제는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상대를 무시해서 생기는 거예요. 실제 보면.
누군가 나한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존중하는 삶을, 정말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다. 나한테 잔소리하면 그 잔소리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짓고도 못하면서 나한테 잔소리하면 짜증나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뭡니까? 상대방을 무시했을 때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만약 학원 우리가 교육 쪽에 있으니까 선생님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선생님도 무시하지 마세요. 왜 무시하지 말라? 그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서 무시를 하다 보면 그분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여요. 난 지금 이제 돈 한 푼이 없습니다. 돈 한 푼이 없는데 내 머릿속의 수준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밑으로는 돈도 아니야 라고 해서 1,000만 원 밑에 돈을요 다 무시하죠.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잖아요. 1,000만 원짜리 아니면 안 죽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남들은 900만 원, 남들은 800만 원 다 주고 가는데 혼자서 영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함을 계속 외치다 보면 타인 존중이 생겨서 무시가 아니라 뭐가 생긴다? 바로 수용하는 것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깁니까? 배려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 배려가 또 어떤 힘을 발휘합니까? 여러분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니요. 내가 상대를 존중하다 보니까 상대를 배려하게 되죠. 배려하다 보니까 그들은 나한테 감사함을 느끼다 보니 대인관계에 대해서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연관이 돼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존중이라고 하는 건요. 또 자기 존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자, 자기 존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이게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 못 쳤다고 해서 대역죄를 지은 사람 마냥 스스로를 비난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너무 나쁘게 대하세요. 남들이 나한테 나쁘게 대했을 때도 기분 나쁘면서 왜 스스로를 나쁘게 대합니까? 결국은 자존감을 키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간단한 방법이죠. 자, 먼저 공부 많이 하십시오. 배움을 여러분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경험, 좋은 영상도 가급적 좋은 영상 보시고요. 좋은 내용 많이 들으시고요. 그러면 자기 효능감은 알아서 올라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자기 존중. 자기 존중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의 모든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을 감사함을 느끼십시오. 그게 존중이에요. 보세요. 기숙학원일 때 기숙학원 친구들 제가 이제 얘기 들어보면 선생님 내 친구들은요 다들 지금 현재 미팅 가고요. 저는 지금 현재 이 화창한 좋은 날씨에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아마 기숙학원 다니시는 분 아실 거예요. 등록금 너무 비싸요. 그 등록금 비싼데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여러분이 정말 편하게 지금 현재 공부만 하라고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감사하지 못한다는 건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정말 노력하셔서 그 노력을 나한테 주시는구나. 감사하죠. 기숙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딱 놓여있죠. 감사하죠. 제때 그냥 식당 가면 밥 주죠. 감사하죠. 또 방에 들어가보면 어느 정도 치워주시죠. 감사하죠. 빨래도 요즘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숙학원 가면 빨래도 해줘요. 내 빨래까지.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 어쩌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용서 좀 하세요. 용서라고 하는 건요. 자기의 합리화를 통해서 회피하자는 거 아닙니다. 나 이번 시험에 나 이 정도 노력했는데 이게 안 됐네? 일단은 오늘 내 감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오늘 하루는 휴식을 주자.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한 번 더 내가 왜 틀렸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가보자. 라는 식의 이것만 여러분이 잘 하신다면 자존감 키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존감을 키워야 수능을 대하는 자신도 자존감이 높은 상태. 기분 좋을 때 공부하는 것, 시험 치는 것과 기분 나쁠 때 시험 치는 거.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기분 좋을 때 모르는 문제도 찍었을 때 답이 될 확률이 크죠. 자존감을 차곡차곡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더욱더 자존감 높이는 거 필수지 선택 아니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마인드셋에 거의 마무리가 왔습니다. 바로 마지막 시험에 관련된 감정.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마인드 코치 김종환이었습니다.